어느 한 차가 엉뚱한 공항, 인천공항 쪽으로 가가지고 차가 갑자기 없다고 그래가지고 연락을 하다 보니까 딴 데 갔다고 죄송합니다 다시 오고 이전 계획 약간 좀 틀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시익남의 킥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저희가 시간인데요. 100억 단위 이전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 이전은 최소 중단 이전이라 그래서 장비를 끄지 않고 이전하는 얘기까지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도 소개 한번 하고 가셔야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오션 테크놀로지에서 시게이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균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 기업들은 사실은 그냥 이사할 때 네. 장비 내렸다가 그냥 이사하고 나서 복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네. 금융권이나 네. 뭐 홈쇼핑 같이 이런 데들은 그 끌 수가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비싸다고 하는데 그럼 왜 비싼지 이유도 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설명 주세요. 서버를 가지고서 그냥 최소 중단 서버 서비스를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장비를 임대를 하거나 새로 사거나 한 다음에 솔루션을 똑같이 다 설치를 해야겠죠. 데이터를 복제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전할 때 이거를 서비스를 넘기는데 이게 잘 넘어가는지를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전할 때 여기 땅에서 또 다시 넘기고 이런 작업들이 있고 이런 임시 장비들에 대한 라이센스 같은 것들이 있어서 비용이 그냥 점점점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걸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서를 또 엄청나게 자세하게 꾸며요. 고객이 보고서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테스트 시나리오 같은 걸 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점점 올라가게 되죠. 다음에 인원도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규모에 따라서 점점 달라요. 그래서 작은 이전인 경우에는 뭐 서버 담당하는 분 한두 분, 네트워크 담당, 보안 담당, 뭐 그리고 백업 담당 이런 정도 가는데 큰 규모인 경우에는 이제 업무 서비스를 분석하는 분들까지 붙고 하면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까지 붙어서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죠. 컴퓨터 복사하듯이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놓고 네.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수준이 아닌가 봐요. 그렇게 복사해서 되는 데이터도 있는데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이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파일에서 막 산발적으로 업데이트가 일어나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사해서는 서비스가 뜨지를 않고요. 그 나름의 어떤 특수한 기술을 써서 넘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점점 비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 이사하기 전에 네. 그 이전하는 계획서도 만든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전하니까 네. 그냥 잘 복원해 주세요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계획서까지 만들어야 되나요? 자세하게 하는 경우는 이제 계획서를 하는데 보통 이제 장비 목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지보수 업체에 대한 연락처부터 이전할 때 물리적으로 어떤 길을 갈 건지 보통 자주 가는 길이 있을 거고 그 길에 뭐 차 사고가 나거나 하면 또 그걸 대비해서 또 두 번째로 효율적인 길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뽑아서 실제로 경로를 짜고요. 실제로 가보기도 해요. 시간도 재보고. 실제로 직접 거기 네. 이동 시간까지 측정하기 위해서 직접 차를 가지고 가봅니까? 이전을 하는 그 시간대에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봐요. 그래서 시간을 재본 다음에 그거 기준으로 저런 계획서를 꾸미게 되고요. 장비도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경로로 가야 될지 뭐 이런 것도 하고 비가 올 때는 어떻게 될 건지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올리게 되거든요. 문서가 안 되기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네. 진짜 이사한다는 마음으로 시뮬레이션 네. 한다는 얘기네요. 모의 훈련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장비를 껐다 켜보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전 사업자들이 모두 자기 직원을 다 가지고 하기에는 그게 이게 일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문드문 있을 것 같아서 전 직원을 다 가지고 있으려면 좀 사업자가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 작업 자체는 꾸준하게 일어나는데 이거 예측을 좀 하기가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담당자들을 직원이 다 채용할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인력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자사 직원으로 하지만 나머지는 프리랜서들을 많이 고용을 하게 돼요. 뭐 우리말로 이제 용병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서버 담당 분들, 프리랜서들, 뭐 네트워크 담당 프리랜서들 이런 식으로 이제 용병들을 같이 꾸려가지고 이제 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팀을 꾸리게 됩니다. 약간 우리 인테리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동네 이제 인테리어 맡겨보면 네. 사장님 혼자 앉아 계시는데 그 목공하시는 분 따로, 뭐 욕조하시는 분 따로, 타일 따로, 따로 도배 따로. 그렇죠. 네. 결국은 믿을 수 있는 업체 걸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서버 간에 어떻게 케이블이 어떤 위치에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표로 만들어내는 거를 포트맵이라고 하는데 이 포트맵을 얼마나 정확하게 만드느냐가 이제 기술일 것 같아요. 이전은 준비하는데 포트맵 작성해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럼요 당연하죠 하면 이제 일단 그것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포트맵 작성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주먹구구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외워야 될 거는 포트맵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네. 긴장하지 않고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대신 뭐 포트맵 그려달라면 당연히 그려야 되는 거지만 비용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까? 그럼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꼭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포트맵. 이제 이사하려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간혹 가다 보면 고객사에서 자기 장비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장비의 목록이랑 그 다음에 그 장비에 대한 뭐 접속하는 권한, 계정 정보를 포함해서 이제 그 잔존가, 보험 나중에 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잔존가랑 유지보수 업체 연락처 정도만 있으면 일단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사를 합니다. 네. 가다가 아씨 오늘 뭐 길도 막히고 다시 원래대로 하거나 아니면 장비가 뭔가 이상해서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놓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전 갔다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할 때는 케이블을 다 잘라서 갑니다. 그냥 뽑아가지고 이전했다가 잘못돼서 다시 와서 다시 끼는 게 아니라 잘라서 가요. 그래야 가가지고 이전한 다음에 하나하나 뽑으면서 새 케이블을 끼게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전을 시작을 하면 끝날 때까지 갑니다. 절대 실패한 이전은 없어요. 무조건 성공. 왠지 네. 전쟁에 나가는 비장함이 느껴지는데요. 아 그럼요. 그냥 배수진이에요, 배수진. 네, 배수진을 치고 네. 돌아갈 수 없다. 네. 우리는 무조건 진격이다. 끝입니다. 아 확실한데요? 네. 돌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자르는. 의지로 케이블을 자른다는. 네. 이 계약서를 쓸 때 안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가격도 비싸고 그다음에 뭐 혹시라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쓸 때 뭔가 지금 주의해서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전을 할 때는 사실은 업무 구분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전이 다 끝나고 나면 서비스가 제대로 다 올라갔는지 구동을 하는지는 사실은 사용자가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제 이전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리적인 서버보다는 데이터에 더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 복구의 책임은 이전 사업자한테 주어 있고요.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서비스를 복구를 해내야 되는 책임은 사실은 사용자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도 이전 맡겼다고 해갖고 이제 활짝 끼고서 이제 이전 다 끝날 때까지 봐줘가 아니라 정말 사업자랑 잘 엮어가지고서 이제 책임감을 갖고서 같이 해서 열심히 했을 때 이제 성공적인 이전이 될 것 같아요. 10억, 100억 단위 이전 같은 거 하려면 네.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게 보면은 한 번 이전할 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인력이 투입이 되면서 뭐 1년 동안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러 개 계열사 중에 특정 업무만 띄어서 뭐 어느 날짜에 가고 2차 이전 또 차수로 나눠가지고 또 가고 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거나 대규모 이전은 뭐 음력설이나 추석 같은 이런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차상위의 그런 업무는 공휴일 끼고 그거보다 차상위는 뭐 이제 주말 정도로 이게 나눠서 하죠. 그런 이전을 1년 동안 하면 뭐 여러 비용이 세 자리로 나올 수 있겠죠. 보통 보험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런 데이터가 사라졌을 때 복구해주는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없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배상이 엄청난 배상이 들어올 텐데 네, 잔존가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을 해서 보험을 실제로 들고요. 운송업체랑 같이 이제 연계해서 같이 들게 되고 이전할 때 데이터에 대한 보험이 엄밀히 말하면 백업이잖아요. 백업이 사실은 이전에 대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사실 이사하다가 네. 발생한 에피소드 몇 가지 더 얘기해 주세요. 렉이 많으니까 차를 여러 대를 끊어서 가요. 그러면 뭐 1호차, 2호차 이런 식으로 가고 장비 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가고 이제 막 돌리거든요. 근데 어느 한 차가 엉뚱한 공항, 인천공항 쪽으로 가가지고 차가 갑자기 없다고 그래가지고 연락을 하다 보니까 딴 데 갔다고 죄송합니다 다시 오고 그래서 이전 계획 약간 좀 틀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전사실 이사하는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확인하고 네. 댓글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혹시라도 질문이 많아진다면 다음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네. 전사실 에피소드 한 번 더 얘기하시죠. 네, 네, 오늘 정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